우수근의 21세기 신열하 일기.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중국에 지금 계신데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예, 아유.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 생생한 모습을 전달을 해줄 우리 출경대 소식통 우수근 교수님. 지금은 중국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현재 계신 곳에서의 좀 네. 소식을 좀 먼저 전해주세요, 교수님. 네, 그 중국의 심장 베이징에서도 베이징의 심장인 베이징대학교, 북경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이 중국 베이징은요, 네. 뭐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중국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나 하지만 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뭐 그쪽 지역에서는 또 강하게 대처하지만 베이징 지역에서는 평온하게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고, 참 속상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부럽기도 한 것은 여기는 우리는 아직도 식사 인원 제한하고 시간 제한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아, 중국은 없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른데 상하이 같은 경우, 상하이나 북경 같은 웬만한 도시에서는요,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안 쓰고 실내에 갈 때나 대중교통 탈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 외에는 뭐 거리두기라든가 식사 제한, 시간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평온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좀 할 때는 확실히 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지금 뭐 중국 베이징, 그러니까 이제 북경에 계시니까 북경 오리 드셨어요 혹시? 먹었죠. 말 별로 없어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아니 근데 북경 오리인가 뭐 저기 껍데기는 맛있던데요, 그거. 나는 몇 번이나 먹었지만 이런 거 왜 먹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음식은 또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 최고인데. 자,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부총장님. 네. 9.11 테러 20주년인 지난 11일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이제 9.11 테러를 계기로 중국이 부상을 했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환구시보가. 이 같은 주장의 근원지가 어딘지 이게 또 궁금하고, 그리고 중국이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까지 발끈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미국의 9.11 그 테러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논리에 의한다면은 저도 그냥 제가 냉철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논리가 비약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은 9.11 테러가 발생을 해서 미국이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은 중국에 대해서 더 견제를 하고 중국이 함부로 못하게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9.11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그쪽에 미국이 신경을 쓰느라고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되는데 좀 많이 빈약한 것 같고요. 그 논리가 빈약하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가 생각할 땐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네들 이제는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나오냐? 라면서 역시 잘 만났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나오냐? 라는 식으로 그걸 갖다가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호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은 제가 이제 상하이라든가 북경에서 느끼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지지가 대단합니다. 어찌됐건 공산당 정권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고, 또 공산당 정권이 강하게 뭐 자유를 주재한다는 측면, 그런 비난의 소리가 있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처를 잘하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시진핑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자오리젠이죠. 자오리젠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지난 10일에 공식적으로 SNS에 탈레반의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영상을 올리고 미국을 강하게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 그 탈레반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던 영상이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것 또한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탈레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남기고 간 전투기 날개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네처럼 만들어갖고 앉아서 그네 타듯이 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 중국의 대변인이 보이면서 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탈레반에서 결국은 그 최첨단 무기를 갖다가 탈레반 사람들이 그네처럼 놀이기구로 놀게끔 만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조롱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야 미국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더 강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프간 그 철군의 명분으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적으로 제시를 한 만큼 향후 미중 양국의 대결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뭐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 또 그중 하나가 그 미 무역법 301조 아니겠습니까? 이 미 무역법 301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부총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요. 그 너무 진부합니다. 그런 관점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 미중 패권 대립이 본격화할 거라는 표현 썼지 않습니까? 본격화.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너무 진부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대로만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본격화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2018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게 계속해서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무슨 본격화입니까? 이미 들어올 때로 들어오고 지칠 때로 지치고 맞받칠 때 맞받친 상태인데요. 더군다나 이 301조 같은 경우도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거 벌써 많이 취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금기시하는 이것보다 더 금기시하는 것이 대만 문제 언급인 거거든요. 맞아요. 대만. 그런데 미국은 이미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참 전부터 언급하고 대만의 고위직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301조를 다시 언급해 나온다는 것은요. 본격화가 아니라 미국이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바닥이 났나 보다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나만 하더라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본격화된 무역 301조 또 들고 얼마나 갖고 나올 게 없으면 이제는 이런 것까지 들고 나올까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걸 다 썼는데도 안 됐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판세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 저 매스컴 문제가 진짜 맞나 봐요.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양측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화는 이미 한참 전부터 진전됐고 지금은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이 어젠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시진핑 주석 중국 측이 그렇게 정상회담을 해서 대화를 하자 대화로 풀자 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야 지금 상태에서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네 자세 바뀌지 않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절하는 상황이거든요. 참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거절하겠습니까? 부총장님,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어떻게 뭐 이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20초 안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어떤 한 나라가 더 많은 내상을 입고 견디다 못해 좀 고개를 숙이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나갈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을 써갖고 대리전의 양상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양측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구가 200만 명도 안 되는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도 있는데 예. 저랑 같이 여기서 있는 동료인데 예. 그 사람도 미국 측이 그렇게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교부 장관도 얘기한대죠. 우리는 감비아의 국익을 위한 그 중립적인 입장을 전제해 나갈 것이다. 한쪽으로 계속 압박하면 미국 내한테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제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냉철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G2 간에 이게 서로의 미국과 중국 힘겨루기가 세계 각국을 항상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데 좀 평화로운 지구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자, 부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